고려 말에 20살의 이한사가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예쁜 관기와 사랑에 빠집니다. 관기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기생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 정을 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또가 군사를 내어 이한사를 잡아오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한사는 강원도 삼척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주 사또가 다시 삼척으로 부임해 옵니다. 이한사는 사또의 눈을 피해 배를 타고 동북면의 의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한사를 따라 170여 가구도 함께 갑니다. 이한사는 동북면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고 지역의 토호가 됩니다. 이후 이한사의 증손자인 이자춘까지 이어집니다. 이자춘이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원나라가 망할 것을 인식하고 공민왕을 도와 천령 이북 땅인 동북면을 되찾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자춘과 이성계 부자는 동북면의 실력자로 성장합니다. 중국의 홍건군이 쳐들어와 개경까지 함락시킨 사건이 생깁니다. 이성계도 고려군에 참가해서 적군 장수의 목을 열어대고 승리함으로 해서 무명의 이성계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아하추라는 원나라 장수가 여진족을 끌어들여 고려를 공격하는데 이성계가 이를 막아냅니다. 또한 지리산 황산까지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는 왜구도 선멸합니다. 이성계는 불패의 명장으로 명성과 위신이 날로 높아져 일약스타가 됩니다. 8년 동안 유배와 유랑을 거듭하던 정조전이 함길도 함주에서 이성계를 만난 것이 오왕 9년 1383년 가을입니다. 이때 두 사람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역성혁명에 대해 마음이 통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있은 후에 조선은 1392년에 개국을 합니다. 주원장이 원을 쫓아내고 중국의 새 주인이 됩니다. 명나라 초기에 북쪽에 원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었는데 이를 북원이라고 합니다. 명나라에서 고려가 북원과 손잡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고려는 오랫동안 원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 고려는 원을 섬기는 권문세족과 친원파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권문세족이 명나라 사신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나라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천령 이북 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고려는 명나라의 반기를 들고 최양을 비롯한 고려의 신하들이 요동정벌을 하기로 합니다.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사불가론을 들어 반대를 하지만 결국엔 출정을 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 도착한 후 뗏목을 만들었으나 비로 냇물을 건너기가 너무 힘들고 시간만 지나가니 군량미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사불가론을 다시 한번 편지에 적어 회군 요청을 보냈지만 최영과 오왕에게 거절당합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그때가 1388년이고 이 사건이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개경을 장악합니다. 이성계는 사이가 좋았던 고려의 명장 최영도 참수시키고 고려의 오왕과 창왕을 폐위시킵니다. 이성계 세력은 오왕과 창왕은 신돈의 혈통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세웁니다. 이성계, 정몽주, 정도전은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이 했으나 왕조를 바꾸는 계곡에 대해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결국 정몽주는 이성계와 정도전 두 사람과 사이가 틀어집니다. 정몽주 세력이 공양왕을 등에 업고 이성계 세력에게 계속 압박을 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방원에 의해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성계는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공양왕을 폐위시킵니다. 정도전과 신진사대부는 고려 국세를 들고 이성계 집을 찾아갑니다. 왕위를 사양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성계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몇 번의 사양 끝에 신하들의 계속된 설득에 왕위에 오릅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의 1대 임금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이 이방호, 이방과, 이방이, 이방간, 이방원, 이방현 6명입니다. 둘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이 이방번, 이방석 2명입니다. 첫째 부인 한씨는 조선 건국을 보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고 둘째 부인 강씨는 수완이 좋고 야심이 큰 인물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성계의 후계자로 장자인 이방후가 왕세자 자리에 앉아야 했지만 이방후는 세자에 관심이 없었고 이방후는 조선 건국 1년 후인 1393년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조선 건국에 대한 공을 따지면 다음 세자로 이방원이 되어야 했지만 막내 아들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정도전도 강씨의 막내 아들 이방석이 세자가 되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때 태조 이성계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선택함으로써 훗날에 생길 왕자의 난을 예고합니다. 한씨의 아들들이 조선 개국의 나름의 큰 역할을 하지만 공신으로 책봉되질 않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에 세자로 강씨의 아들 이방석이 책봉이 되자 한씨의 아들들에게 불만이 더 쌓이기 시작합니다. 명과 조선 사이의 여진족 빼돌리기, 명나라에서의 왜구의 해적질 등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무제는 조선의 왕자가 직접 와서 이를 해명하라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사신으로 이방원을 명예 보냅니다. 그러나 홍무제는 예상과 달리 이방원을 환대해줍니다. 명예 홍무제가 이방원을 조선의 차기 파트너로 인정한 것입니다. 홍무제가 조선에 또 딴지를 겁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갔던 사신들은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명예에 억류됩니다. 홍무제는 글 작성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명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특히 교정 책임자인 정도전도 보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정도전은 아프다는 핑계로 대신 하륜이 권근을 포함한 사신들을 인솔하여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갔던 하륜과 몇 명의 신하들이 조선으로 먼저 돌아오지만 권근 등 일부 사신들은 계속 중국에 억류됩니다. 이때 이성계의 둘째 부인 강씨가 사망하고 중국에 가 있는 억류 사신에게 상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나라에 억류된 사신들은 조선 왕비의 죽음에 이를 갖추기 위해 상복을 입고 권근만 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홍무제는 상복 사건으로 인해 권근 혼자만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신이 가져온 문서에 의하면 앞서 억류된 사신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정도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도전은 병권 강화에 집중하여 조선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무제는 정도전을 명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정도전을 제거하려는 뜻을 강하게 보입니다.
병거를 쥐고 있던 정조전이 왕실과 종친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병들을 훈련에 동참시키며 왕실, 종친의 사병을 사실상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병이 가지고 있던 무기도 국가가 몰수합니다. 정조전과 이방원 세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사병도 없는 이방원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상대 세력인 정조전을 죽이고 강씨의 두 아들 이방번과 이방섭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둘째 형인 이방과를 세자로 추대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둘째 아들인 이방과가 조선의 2대 왕인 정종입니다. 넷째 아들인 이방간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만 이방원에 의해 제압되고 맙니다. 2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의 세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정종이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 해서 태조 이성계는 상왕에서 태상왕이 됩니다.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이방원을 보기 싫어 함흥으로 떠나버리고 부자 간의 갈등이 더욱 안 좋아집니다. 조사이는 죽은 신덕왕후의 친척이며 1차 왕자의 난 때 하옥되었으나 곧 사면이 됩니다. 불만을 품은 조사이가 신덕왕후의 복수를 명분으로 동북면 지역의 세력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사이 뒤에는 이성계가 있었으며 이성계를 보고 각 고을의 수령들이 조사이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관군이 4만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망하는 병사가 속출하여 조사이의 난은 쉽게 끝이 납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아들 태종 이방원 사이의 전면전인 조사이의 난은 이방원의 승리로 끝이 나고 이후로 태조 이성계도 아들에 대한 반감이 줄어듭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는 1408년에 향년 74세로 눈을 감습니다.